친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특이한 제사를 지냈어. 여느 평범한 집안처럼 조상님들에게 지내는 제사는 따로 있었지만 이 제사는 뭔가 달랐어. 내 기억이 맞다면 매년 음력 4월마다 제사를 지냈던 것 같은데 모든 가족은 아래부터 위까지 새까만 옷을 입고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외진산 속 걸어서 5분 정도 더 가면 나오는 무덤 앞에서 제사를 올렸어. 얼마나 외진 산인지 제사를 올리는 곳에만 가면 인터넷도 안 터지더라. 보통 제사상에는 요리한 음식이나 과일, 과자 정도를 올려놓잖아? 근데 이곳에서 올리던 제사상에는 생고기들과 여러 병의 술, 그리고 닭의 피를 차려놓더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제사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릴 적에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그냥 어른들이 하라고 하니까 함께 제사를 올렸던 것 뿐이지. 그리고 제사상 주위로는 한문이 적힌 대못 같은 걸 이곳저곳 박아놨던 것 같은데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텐트를 칠 때 박아놓는 대못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였고 마치 산 쪽으로 길을 열어놓는다는 듯 그런 느낌으로 대못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 친가 쪽은 5남매였기에 작은 아빠와 3명의 고모 그리고 우리 아빠의 가족들까지 모두 모여 있으니 되게 북적북적한 제사였지. 추석이나 설에는 못 오더라도 이 제사만큼은 온 가족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어. 제사를 지낼 때는 아무도 말을 해서는 안 됐어. 어린 사촌들이 엄청 작은 목소리로 입만 열어도 어른들이 입을 틀어막고 주의를 시켰고 좀 활발한 사촌애들은 고모들이나 엄마의 품에 붙잡혀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지. 보통은 죽은 사람에게는 절을 2번 하잖아. 그런데 이 제사에서는 절을 5번씩 하더라고. 술잔에 술을 따르지도 않고 그냥 병째로 내려놓고 향도 피우지 않고 한문으로 이름 같은 거 적는 거 그것도 따로 써놓지 않더라고. 그냥 무덤 앞에다가 생고기와 술병, 닭의 피를 올려놓고 조용히 차례대로 절만 올리는 거야. 제일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남녀 구분 없이 절을 올리는데 절을 올리는 사람을 빼고는 모두 뒤로 돌아서 있어야 해. 한 명씩 돌아가며 절을 올리고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은 절을 올리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경문 같은 무언가를 읽으면 제사가 모두 끝나는 거야. 마지막 순서가 되면 할아버지와 아빠, 작은 아빠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에서 내려와야 돼. 그렇게 3분이서만 제사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차가 있는 곳에서 기다리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 그 해의 제사는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렇게 꽤 오랫동안 의미도 알지 못하는 제사를 지내고는 했는데 내가 고등학생 때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은 그냥 평범했어. 가족이 많아서 그런지 조문객들도 제법 많이 찾아오셨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집이 조금 특이한 게 너네 6일장이라고 들어봤어? 장례식에서 3일까지 보내는 것은 똑같았는데 3일째가 되던 날 할아버지의 관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집에서 제사를 올리더라. 3, 4일에는 장례식장과 똑같았어. 그저 평범하게 상을 준비하고 향을 지켰지. 그리고 4일째가 되던 날 우리 엄마와 아빠가
엄청 크게 싸우더라고. 엄마는 아빠에게 아직 성인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걸 가르치려고 드냐. 분명 아빠 손에서 끝내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따지고 계셨고, 아빠는 그럼 당장의 방법이 없는데 어쩌냐. 할아버지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신 게 내 잘못이냐 화를 내고 계시더라. 무슨 대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게 내 이야기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 그리고 마침내 5일이 되던 날 새벽 4시쯤이었나? 아빠가 나를 깨우는 거야. 비몽사몽한 상태로 아빠를 따라가니 작은 아빠가 할아버지 관을 차에다가 싣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아빠와 작은 아빠는 무덤덤하게 나를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거셨어.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그 묘지였어. 아빠는 내게 할아버지 관을 드는 것을 거들라고 했어. 어리둥절했지만 잠자코 작은 아빠와 관을 들고 산을 올랐지. 아빠는 차에서 무언가를 챙기고 계셨어. 묘지에 도착해서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할아버지 관을 놓았어. 뒤따라온 아빠가 술병과 대못을 꺼내 놓으시더라. 아빠는 내게 작은 아빠하고 먼저 차에 가 있으라 하셨고, 차에서 기다리자 1시간 정도 뒤 아빠도 내려오셨어.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지. 해가 지고 나니까 아빠가 다시 부르시더라. 산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옆에 있던 엄마는 뭔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아빠를 노려보고 계셨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고 내게 두꺼운 점퍼와 핫팩을 챙겨주셨어. 다시 도착한 묘지에는 제사 때처럼 대못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어. 아빠는 내게 오늘 밤은 이곳에서 보낼 것이라 말하셨고, 작은 아빠는 굳은 얼굴로 담배를 피고 계셨어. 아빠에게 왜 밤을 새냐 물어도 그냥 우리 집안 장례 절차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자기만 따라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 솔직히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빠의 표정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제대로 물어볼 수가 없었어. 아빠는 내게 관을 지켜보라고 하셨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말하라고 했지.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왜 관을 지켜봐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아빠는 말만 하시고 묘지 쪽으로 걸어가셨고, 묘지에다 하염없이 절을 하고 있는 작은 아빠 옆에 꿇어앉아 매번 할아버지가 외우시던 경문 같은 것을 큰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지. 나는 어른들에게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관을 지켜보고 있었어. 이미 날은 저물었고 챙겨온 작은 랜턴이 관을 비추고는 있었지만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 거짓말 없이 2시간도 넘게 관을 지켜보고 있던 것 같아. 아빠와 작은 아빠도 2시간 내내 절을 하고 경문을 외우고 있고, 솔직히 이때쯤부터 정신이 나가는 기분이 들었어. 귀 한가득 경문 소리가 빙빙 돌고 있었고 미동도 없는 관을 하염없이 쳐다보려니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 하지만 얼마 뒤 이것보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 할아버지의 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소리가 들렸어. 마치 관 안에서 주먹으로 내리치는 듯. 관이 울리기 시작했어. 그 소리가 점점 빨라지더니 관이 부서질 기세로 덜컹덜컹 흔들리기 시작했어. 나는 뒤로 나자빠져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 그리고 마침내 관 속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어. 애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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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죽었다. 나 살아있어. 나 여기서 꺼내줘. 나 안 죽었다니까. 살려줘, 살려줘. 나 살려줘. 그건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 할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었어. 진짜 오줌을 지릴 정도로 겁이 나더라고. 나는 아빠를 향해 관에서 소리가 난다고 소리를 질렀어. 아빠는 다급히 관 쪽으로 뛰어오셨어.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경문을 외우기 시작하더라. 그 상황이 너무나 기괴하고 무서워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지만 작은 아빠가 내 어깨를 마구 흔들면서 빨리 절을 하라고 내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턴 얼마나 절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 내가 미쳐가는 건지 주위가 점점 붉게 보이고 귓가에서 아빠의 경문 너머로 뱀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 끊임없이 살려달라 외치는 할아버지 목소리 너머로 낄낄거리며 비웃는 듯한 목소리, 무언가 바닥을 휙휙 기어가는 듯한 소리가 내 귓가에서 요동치고 있었어. 아빠는 이제 경문을 외운다기보단 거의 절규에 가깝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작은 아빠만 계속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 그 후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잠이 든 건지 기절한 건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집에 누워있더라. 거실로 나오니 작은 아빠가 계셨어. 다른 가족들은 모두 묘지에 가셨고 작은 아빠가 나를 지켜보려 남아 계신 거라고 하더라. 솔직히 너무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 대체 새벽에 있던 일은 뭐였는지, 대체 그 비명은 무엇이었는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작은 아빠는 나를 자리에 앉히고 커피를 한 잔 들이키셨어. 그리고 내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 우리 친가는 대대로 뱀신을 모셨대. 뱀 중에서도 흑사, 검은 뱀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시고 있다고 하더라. 누가 먼저 이것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문대대로 우리 친가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집안이었대. 그래서 조상 중 누군가가 뱀신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뱀신은 우리 집안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대신 가문에서 죽은 자의 혼을 바치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장례식이 6일인 이유도 처음 3일 동안은 산 사람과 완전한 작별을 고하고 4일 차에는 집안에서 뱀신에게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5일 차에 뱀신에게 영혼을 바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라고 말해주셨어. 마지막 6일 차에는 텅 빈 껍데기를 산 사람이
처리하기 위한 날이었고, 작은 아빠는 나는 그저 도우미에 불과했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빠 세대를 마지막으로 뱀신과 거래가 끝날 거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닭피를 마신 적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어. 그렇게 할아버지 제사가 모두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난 다시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어. 원래라면 모든 가족이 참여해야 하지만 아빠가 직접 나는 무조건 빠져야 한다고, 넌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하라고 날 두고 가시니까 어쩔 수 없었지. 솔직히 나도 그딴 곳에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고, 하지만 좀 무서웠던 게 온 가족이 제사를 지내러 가면 그때마다 집안 곳곳에서 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게 너무 무섭기도 기분이 불쾌해지기도 하더라. 특히 뱀 소리가 들리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할아버지의 살려줘. 그 처절한 비명 소리가 다시 생각나서 너무 힘들더라. 그래도 1년에 딱 하루, 그날만 제외하면 언제나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어. 아빠도 자기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말을 하셨어. 지긋지긋한 저주가 끝나는 거라고, 내가 죽으면 너는 이딴 제사 따위 할 필요도 없다고, 자기가 죽으면 그 묘지에다가 불이나 질러달라고 아주 성질을 내시더라. 나를 제외한 가족들은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를 다니시고 있어. 나 역시 아직도 그날만큼은 그 뱀소리가 들려오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무서움을 느끼고 있진 않아.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아직 내가 멀쩡히 잘 살고 있어서 이렇다 할 결말을 낼 수가 없네. 그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아, 그리고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뱀신을 모시던 집안이 있다면 꼭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